저놈이 바로 그놈이다. 설마 아시안컵에서 심판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카타르는 사전조사도 하지 않는 건가? 같은 나라 인간이지만 저 녀석은 우리도 싫어한다. 한국이 아시안컵 첫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현재 아시안컵 최대 우승 후보로 여겨지는 호주와 이란 그리고 일본이 첫 개막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고, 역시나 한국도 첫 경기에서 고꾸라질 수는 없었기에 3대1 스코어로 기분 좋은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꽤나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국제대회에서 쉬운 경기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아시안컵은 유독 언더독 팀들의 거센 반란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일본은 피파 랭킹 100위권을 벗어나 있는 조별리그 최약체 팀이 베트남에게 전반전 2골을 내리먹히면서 자칫하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었고, 비록 제역전에 성공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표팀의 조직력은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점이 많았고, 베트남의 공세에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최근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에 선진 축구를 도입하면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고, 베트남도 과거 박항서 감독 덕분에 축구 시스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제 아시아의 강호들은 강력한 경쟁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래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다크호스 팀들도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한국 대표팀도 자칫하면 이번 경기 그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이번 조별리그에서 절대적 강자의 위치를 누리고 있었고, 말레이시아와 바레인 그리고 요르단과의 체급 차이는 너무나도 확실했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 바레인만큼은 아시아 지역 내선에서부터 방심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별리그에서 가장 경계하는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전반전 한국을 상대로 꽤나 위협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아직도 중동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듯이 보였고, 특히 수비수들의 몸 상태는 굉장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태클이 한 박자 늦었고, 그 결과 한국 대표팀을 향한 경고가 왕창 쏟아졌는데요.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내에 박용우와 이기재 그리고 김민재가 모두 옐로 카드를 한 장씩 떠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반전 경고 누적 퇴장이라는 위험 부담을 한국 수비수들은 짊어지게 되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바레인의 공격수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면서 카운터 어택을 시도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대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의 경기력이 썩 만족스러웠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양상이 나오게 된 것은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경기는 중국 출신의 마닝 심판이 경기에 배정되었고, 이 심판은 답도 없는 편파 판정으로 한국 선수들에게 거침없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를 마구잡이로 꺼내들어도 그 판정 성향이 양팀 모두에게 일관성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한국 선수들은 단 한 번의 파울에도 곧바로 경고를 받아버리고, 바레인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을 걷어차고 역습을 저지해도 이를 무시해버렸는데요. 저번 이라크전부터 한국을 향한 심판진들의 석연찮은 판정들이 지속되었으나 오늘 중국 심판은 그야말로 작정하고 나온 듯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한국 축구를 깎아내릴 준비만 하고 있었던 중국 팬들조차 이 경기를 보더니 왜 저 녀석이 저기서 심판을 보고 있냐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마닝 심판은 중국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수준 낮은 심판이었고, 중국 축구계에서도 가장 미움받고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이런 인물을 왜 카타르가 사전 조사도 없이 대회 측에 배정했느냐는 반응입니다. 얼굴이 익숙하다 했더니 마닝 심판이었잖아. 저 녀석이 이번 아시안컵에 심판 자격으로 뽑혔을지는 상상도 못했네. 애초에 중국 심판들 중에서 제대로 된 인간들이 없지만 이마닝 심판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물이야. 한국 선수들은 쓸데없는 항의를 멈춰야 해. 저런 녀석들은 심판의 권위를 엄청나게 내세우기 때문에 조금의 항의에도 곧바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어. 카타르가 하필 뽑아가도 저런 심판을 뽑아간 것을 보면 이번 아시안컵도 답도 없는 오심들이 남발되겠네. 벌써 한국 선수들의 옐로 카드만 3장이야. 한국은 12대 11로 싸우는 기분일 거야. 알고 보니 이마닝 심판은 중국 축구 내에서도 아주 악명 높은 인물이었고, 중국 리그에서 감독직을 맡고 있던 한국 출신의 감독들도 이마닝 심판에게 단단히 대인 적이 한 번씩은 있을 정도인데요. 청도 룽청에서 사령관을 맡고 있는 서정원 감독은 우승 경쟁을 하던 상황에서 마닝 심판에게 결정적인 판정 피해를 받은 적이 있었고, 평소에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던 중국 축구협회마저 이에 대해 사과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산둥의 최강희 감독마저 역대급 편파 판정으로 승리를 도둑맞았고, 결국 공식 인터뷰로 이마닝 심판을 공개 저격한 이력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정도로 중국 내에서도 팬들에게 최악의 평가를 달리고 있는 인물이지만, 카타르는 이런 중요한 대회에 이런 수준 낮은 심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석연찮은 판정들이 이어지며 한국 선수들의 집중력이 깨지기 시작하니 전반전 경기력이 헤매던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텐데요.
하지만 결국 이를 정의구현하는데 성공해낸 것이 바로 우리의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전반전 공이 전방까지 연결되지 않자 이강인은 측면 쪽에서 아예 반대쪽으로 넓게 벌려주는 롱패스를 시도하여 1대1 찬스를 창출해냈고, 이강인의 킥력의 위협을 느낀 바레인 선수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수비수들이 받는 전방 압박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고, 한국 대표팀은 공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김민재의 대지를 가르는 롱패스가 왼쪽 측면에 이재성에게 기가 막히게 빠져들어갔고, 이재성의 크로스를 받아 황인범이 왼발 가마차기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선제골로 인하여 한국 대표팀은 완전히 흐름을 잡았으나 후반 51분 바레인 선수의 슈팅을 블락해낸 세컨볼이 운이 없게도 상대 공격수의 발 앞에 바로 떨어지면서 동점골을 허용했는데요. 이 동점골로 인해 한국은 위기에 빠졌으나 오늘 이강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축구계의 히어로였습니다. 중앙에서 김민재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강인은 그대로 오른발로 터치하면서 자신의 발 앞에 공을 잡아두었고, 지체 없이 왼발 중거리 슛을 때리며 환상적인 원더골을 터뜨렸는데요. 그야말로 세계적인 선수들이나 보여줄 수 있는 환상적인 궤적의 슈팅이었으며 마치 손흥민의 왼발 킥력을 물려받은 듯이 보였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 안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골이 더 필요했고, 이강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듯이 또 곧바로 추가골을 터뜨렸는데요. 68분 한국 대표팀이 전방 압박에 성공했고, 이강인은 측면에서 공을 이어받아 오른발 슈팅 페이크로 바레인 선수를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공을 밀어넣으며 사실상 이 경기에 쐐기를 박았는데요. 오늘 이 경기를 지켜본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바레인전 퍼포먼스는 과거 한일전 박지성 그리고 월드컵 독일전 손흥민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한국 축구사에 남을 역사적인 경기력이라고 평했는데요. 한국은 이미 현재 진행형 월드클래스인 김민재와 손흥민에 이어 차세대 월드클래스 이강인까지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는 아시아 국가들은 질투심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최고의 공격수들이 2명이나 포진하고 있고, 비록 이번 바레인전에서는 손흥민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만약 나중에 이강인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시 손흥민의 득점력이 폭발할 텐데요. 토너먼트 대회에서 최정상급 공격수의 존재 유무는 우승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비록 전체적인 스쿼드 밸런스에서 일본이 한국보다는 약간 앞서 있다는 반응이나 이런 세계적인 공격수의 유무는 한국이 가장 단판 승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수비수에는 유럽 최고의 센터백 김민재까지 있으니 이번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도 당연한데요. 이제 한국 대표팀은 5일간 휴식한 뒤 1월 20일 요르단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획은 아마도 이번 요르단전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잡아낸 뒤 빠르게 16강 진출을 확정지어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같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싶을 텐데요. 게다가 이 선수들은 이번 시즌 클럽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이나 비록 현재 몸 상태는 가볍다고는 하나 그래도 몸에 축적된 피로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음 요르단전에서는 이강인과 손흥민이 모두 득점을 올리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 랭킹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